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홍천에서 오늘 2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북방면에 사는 60대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광주 SRC 재활병원과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있던 중 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60대의 접촉자에 대한 추가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확진자 수는 총 285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부전선 고성군 지역으로 북한 남성 1명이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이 포착돼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를 발령한 가운데 수색작전을 벌여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안전하게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고성군 민통선 지역의 경계태세가 가동되면서 DM지박물관과 통일전망대 출입이 오늘 하루 종일 통제됐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절되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위한 현장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데 양양군과 지역 주민들은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은 산 아래 상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다며 주민들이 집회에 나선 겁니다. 어느 정부에서는 허가해주고 어느 정부에서는 허가를 불허해주고 우리 도민들, 국민들 피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 이후 330여일 만에 열린 현장 증거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은 사실상 정리돼 있고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워낙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이라서 저희들 어깨도 매우 무겁습니다. 듣고 보고 그걸 참고해서 양양군은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당위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행정행위라고 보고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서 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것과 지역 발전, 관광 개발이라는 사회적 어떤 요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노선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구술 심리 등 재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에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 가능성을 이어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올해 3분기 강원도 내 출생아 수가 2,000명을 밑돌며 역대 3분기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대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 4분기 강원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0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치로 1,913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4, 4분기 1,849명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혼의 경우 양육이나 보육 부담, 고용의 단절, 주택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을 느껴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혼한 경우에는 양육이나 보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치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과 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이나 출산을 점점 꺼리게 된 이유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젊은 층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는 점점 빨라져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 이른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1.08명으로 전년보다 올랐지만 영월과 평창, 강릉은 1명을 밑돌았습니다. 저출산 극복 여건을 구축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3개 분야 3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는 1조 9천억 원대의 예산을 투자해 출산 저하나 젊은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종합 대책을 세워 신생아 출산 지원, 육아 기본 수당 지급,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을 비롯해서 이제 한 240개 정도의 이제 그 저출산 지원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회 서비스원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청년층이 이제 일자리가 이제 매칭이 된다든지. 이런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반등에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 정선, 횡성 등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해 1명을 넘어섰고 특히 삼척시의 경우 2017년 1.158명, 2018년 1.191명, 지난해는 1.344명으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고 다양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책을 마련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200, 둘째 300, 셋째 400만 원 등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출산 시 참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2주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출산 문제는 결국 젊은 층의 고용 안정이나 주거 안정 문제와 직접 결부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다양한 복지 시책만 누리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첫눈이 내렸고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겨울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는데요. 스키장은 눈 만들기를 시작으로 개장 준비에 들어가고 황태덕장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엽이 아직 남아있는 산자락에 하얀 눈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뭉쳐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며 때이른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하룻밤 사이 마법처럼 나타난 겨울 세상에 모두들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엘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늦가을 정취를 보려고 늦게 좀 왔는데 어저께 저녁부터 눈을 뿌려주셔서 겨울 경치까지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밤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관령 스키장에선 눈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첫 눈을 만드는 시기가 작년보다 5일가량 빨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약 2cm의 눈이 슬로프에 쌓였습니다. 이 상태로 약 열흘 정도 제설을 더하면 실제 스키를 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장은 작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스키장들이 과도한 개장 마케팅 경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제설 시기는 좀 빨라졌지만 고객들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완성도를 높인 슬로프로 11월 중순에서 말경 슬로프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황태 덕장들도 덕대를 세우고 겨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영하로 한 20도씩 15도씩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제 넓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이런 울타리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중이죠. 어느새 시작된 추위에 어깨가 움츠러들 때지만 대관령에서는 겨울 채비에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이달 중순부터 장기 휴항에 들어갑니다. 여객선 운항선사 측은 강릉 울릉 항로는 지난달 말 휴항했으며 묵호 울릉 항로는 이달 15일까지 운항하고 동절기 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방문한 이용객은 19만여 명으로 지난해 45만 명의 42%에 불과했습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 추가 업종과 관광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이 금지됐던 고위험 시설 가운데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실내 체육시설 300곳과 목욕업 38곳 등 338곳에 대해 오늘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40명 등 478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미를 갖춘 건축물 56곳을 소개한 서적을 발간한 가운데 강릉 선교장과 시마크 호텔, 원주 뮤지엄 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